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컬처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에 이렇게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했던 이야기. 근데 대한민국 언론은 권력이 관련되거나 힘이 있는 쪽에 궁금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청와대가 1월 30일 대통령이 장차관 이 워크숍을 주최하면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서울시청 앞에 있는 모 호텔에서 시켜 먹었다. 그래서 그 도시락 가격이 96,800원이다. 이렇게 네티즌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 도시락을 먹는다 하면 흔히 왜 도시락을 먹겠습니까? 자,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은 자신이 검소하다거나 굉장히 실무적이다. 즉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야말로 청와대가 좋아하는 와이셔츠 입고 발그드 이렇게 붙이고, 근데 겨울이니까 추워서 팔은 걷어 붙이지 않았다 칩시다. 청와대가 춥지는 않겠죠. 어쨌든 넥타이 풀고 서로 실무적으로 그냥 도시락이라는 것은 굳이 간편하게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지 맛이나 어떤 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할 때 도시락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 시내 이 호텔들은 일종의 이 도시락을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식집, 호텔 일식집 같은 데서 주로 일식이 중심이 된 도시락을 메뉴로도 팔고 호텔 자체에서 또 외부에 공급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날 청와대가 먹은 도시락이 96,800원짜리다. 그러니까 크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50% 할인을 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출장 비용까지 포함되어서 높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도시락을 배당하는데 출장 비용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96,800원을 50%라면 얼마입니까? 48,300원이 50%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96,800원에 50%면 48,300원인데 69,000원을 줬다면 50%보다도 훨씬 더 높은데, 그러면 세팅 비용이 16,000원쯤 아니죠, 26,000원쯤 지어졌다는 겁니까? 아니, 도시락이라는 게 그냥 차곡차곡 갖고 가서 널어 놓으면 되는데 거기에 출장 비용을 받습니까? 흔히 출장비라는 부분은 카터링이나 출장 뷔페에서 음식값에 포함되지 출장 비용을 별도로 더 붙인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요. 150명이나 69,000원짜리 도시락을 주문하는데 청와대 말대로 69,000원이라고 칩시다. 거기에 출장 비용을 받는 그런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외교 관련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 청와대에 호텔을 배달한 한마디로 중소 도시락 배달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그 사람이 청와대로 배달 간다고요 자랑스럽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배달 과정들을 해놓은 글들을 보면 청와대에서 무슨 외교 관련해서 아마 회의였으니까 그 회의에 온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은 어떤 도시락이겠습니까? 아마 좀 좋은 도시락을 먹으려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좋은 도시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20,000원짜리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초밥 들어가가지고요, 섯이요. 그래서 이 도시락을 배달간 업체가 네모쿡이라고 해가지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도시락 업체가 청와대에 배달을 간다고 배달 과정을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자, 연예인들이 행사를 할 때 시켜 먹는 도시락이나 이 청와대에 배달하거나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도시락 전문 업체에 연락을 해서 갖고 가는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흔히 비하하기로 항상 박근혜 정권을 이렇게 놀려먹는 것이 이 정권의 취미인데,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서 2만 원짜리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그 2만 원짜리도 아주 초밥부터 해서 반찬까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호텔에서 6만 9천 원짜리를 원가 96,800원을 6만 9천 원에 먹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품질 관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한 끼 도시락을 얼마에 먹는 줄 아십니까? 한 끼 점심을요? 평균 6,4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직장인이라고 하면 화이트 칼라로, 그래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점심값으로 6,400원이고요. 그것도 안 되는 서민들은 점심값으로 지출하는 돈이 불과 3, 4천 원일 겁니다. 2, 3천 원으로 점심을 때운다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1,000원으로 때운다는 사람도 제 유튜브에 댓글 단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가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정말 최저임금도 올리니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니 이렇게 바람을 잡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싼 도시락을 시켜 먹고 호텔에서 그 이유가 품질 관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데서는 아연 실색입니다. 그냥 차라리 주의력이 부족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끝날 일들을 품질 관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이하되는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 썩은 식품들을 먹고 삽니까? 그러면 편의점에서 3, 4천 원짜리 도시락이나 도시락 전문업체에서 몇천 원짜리 도시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품질 관리가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청와대는 사전에 몇몇 업체하고 약정을 받고 진행한다는데, 여기에 몇몇 업체가 몇몇 호텔하고 약정을 하고 돌아가면서 주문시킨다는 말이 아닙니까? 청와대의 이런 도시락, 회의 때 먹은 도시락 값은 각종 정부 예산에 어느 항목이든 넣으면 되고, 좀 초과되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에 넣어서 도시락 사 먹은 걸 특수활동비 넣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5, 60% 가격으로 먹은 것이 6만 9천 원입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청와대가요, 서민들이 얼마짜리 도시락을 먹는지 좀 생각을 해 봤으면, 그리고 평창에 자원봉사로 온 사람들이 이 먹는 식사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이런 현실을 좀 알았으면 이런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는 않겠죠. 자, 현송월이가 황제 식사를 하고 가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주 뻐근하게 잘 먹고 가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국민들을 흥분시키는 일입니다. 다른 정권의 청와대, 기득권을 위한 청와대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적어도 서민을 위하고 정의를 위하고 공정을 위한다라는 청와대는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밥 한 끼에 품질 관리를 한다는 미명하에 6만 9천 원, 시가 9만 6,800원 이렇게 먹으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청와대라는 권위를 가지고 할인받으면요, 이거 할인폭이 너무 커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뇌물로 해당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요즘 적폐청산으로 엮는 거 보면 이것도 차액만큼 뇌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김영란법 위반으로 엮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호텔에 행편 좀 되시는 분은, 저는 행편이 안 돼서 못 시켜 먹겠는데, 행편 되시는 분들은 이 호텔에 이 도시락을 좀 주문해보고 얼마 받는지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이렇게 팍팍 먹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 높은 분들과 아침에 회의한다고요,
예, 먹었는데 아침에 죽집에서 죽 시켜 먹습니다. 야채 중류. 한 7,000원짜리 먹었습니다. 여당의 높은 분들하고 모여서 아침에 회의할 때 7,000원짜리 먹고 했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좀 도덕성을 좀 많이 상실해 가는 것 같다. 국민의 세금은 흔적에 남지 않아서 있는 동안에 다 쓰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을 하면요. 그 올림픽 경기장을 안팎에서 지키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검문 검색하는 거. 이걸 보안요원이라고 하죠. 큰 경기는 특수부대나 이런 데 와서 지킬지 몰라도 일상적으로 이 올림픽 경기에 일반적인 보안요원들은 24시간 3교대 정도로 해서 이렇게 경기장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관리하는 용역을 받은 민간 용역업체, 그러니까 일종의 경호업체겠죠. 업체에서 그 평창 올림픽 경기장 주변 직원 숙소에 머물던 안전요원 41명이 바이러스 의심 환자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평창에 보안 문제도 심각해져 버렸고, 더 나아가서 식품 위생에도 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보안 요원들은요, 평창에 있는 호랩 오대산 청소년 수련관에 주로 머물렀다는데요. 그 보안업체 직원 120명 중에서 40명이 노로바이러스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중에 3명은 확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 수련관에 있는 보안업체 전 직원 1200명에 대해서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급식 중단과 지하수 식재료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요. 처음에 이 증상이 나타난 지 3일 동안 조직위는 이 방치하고 있다가 3일 뒤에서야 신고를 하고 관계 당국에, 보건당국에 현황 파악과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 가덕이나 평창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나 숙소 등이 엉망진창이라서 좋은 뜻에서 자원봉사로 갔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그만두거나 불만을 엄청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SNS에 한번 보십시오. 평창의 숙소 도시락 이렇게 사진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가요? 식사 사진들이요. 자, 어떤 사람은 그거 월급 안 받느냐, 일당 안 받느냐 하는데, 자원봉사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왜 하느냐? 평생의 추억에 한번 남는 일을 해보겠다. 올림픽 근처에 옆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 삼아 해보겠다. 그것보다 솔직히 강한 개인적 욕심은 앞으로 취업을 할 때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라는 부분을 기록에 남기고 싶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평생의 자랑으로 삼아 보겠다고 하죠. 그래서 다들 평창에 가는데, 이 올림픽을 서울에서나 하계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이 도시에서 할 때하고 평창이라는 저 산골에서 할 때 이 문제는 자원봉사자나 보안요원 같은 지원 스텝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병사 한 명이, 군 병사들도 지원을 나갔는데 병사 한 명이 하루 종일 근무하고 와서 씻고 자려다가 미끄러지면서 목욕탕 문에 유리창이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병사용 숙소 문이 일반 유리로 돼 있어가 부딪히니까 바로 깨어져서 병사가 유리에 베이면서 숨졌습니다. 아니, 그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군대 가서 전투를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올림픽 지원 나갔다가 죽었다고. 참 기가 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요, 이 평창 올림픽이 엊그제 있었던 리허설이 개판 5분 전이 돼버렸다고 지금 보도가 자자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입장식과 똑같은 부분들을 한번 해보려다가 개식과 한마디로 입장부터 온갖 소란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추운 날씨에 중간에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개막식 리허설은 전체 본 개막식과 똑같은 형태로 각종 개막 공연을 하고 더 나아가서 관객들이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리허설이 실패해버림으로써 리허설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개막식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보안 요원들이 전부 이렇게 식중독으로 1200명이 당분간 격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군병력 900명이 대체로 이렇게 투입됐다라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업무를 숙지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오랫동안 이 업무를 준비하고 또 실제로 보안을 업무를 해왔던 사람들이 죄다 한마디로 격리가 되면서 실제로 새로 투입된 군이 보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요. 현 안전요원들이 빠져나간 뒤 군이 투입되기까지 이 3시간은 아예 보안 검색대 자리에서 그냥 현장에 일반 운영 인력이 보안 업무를 대신했다 해서 소지품 검사 없이 그냥 출입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테러를 하려고 하면 이 틈을 타고 얼마든지 테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죠. 북한이 저거가 왔으니까 테러를 할 이유가 없어서 안전한지 몰라도 만약에 누가 IS나 누가 이 올림픽을 날려버리려면 지금 얼마든지 폭발물도 갖다 넣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림픽의 또 다른 뒤에서 숨어서 이름도 안 나고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을요, 어떻게 이렇게 대우를 해서 곳곳에서 사고가 나고, 실제로 올림픽 숙소를 지으면요, 그 숙소 옆에 몇 동을 더 지어갖고 똑같은 조건으로 올림픽 선수촌처럼 보안요원이나 자원봉사자도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거나 뭔가 대책을 강구했어야지. 호텔을 빌리든지요.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최상의 대접을 받고 이 평창올림픽을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식중독 걸리고 미끄러져서 목욕탕에서 죽고, 그리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추운 데서 떨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2,000명이나 그만두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올림픽 하는 겁니까? 북한의 귀빈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국민들은 노예처럼 이렇게 식중독 걸리고 죽고, 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지도 씻지도 못하는데요.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의 자유를, 가상화폐 업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말을 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영업의 자유와 가상화폐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도박이면 주식도 도박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홍 대표가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도박이나 제2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걸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여의도 정권거래소도 머니게임이고 카지노 도박장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언뜻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지요. 자, 그런데 가상화폐의 거래소에서의 시장이 주식과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을 닫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굉장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주식과 가상화폐를 놓고 비교를 해봅시다. 주식을 하기 위해서 정권회사에 돈을 맡겼는데 누군가 해킹을 해가지고 다 틀어가 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일단 배상을 하겠습니까? 정권회사가 다 배상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한은 다 배상을 해야 되겠지요. 자, 가상화폐는 틀리고 나면 실제로 이런 배상에 관한 부분에서 제대로 된 법률적 적용 조항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주식은 그래도
지금 주가 조작이나 정보 이용, 사전 정보 이용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법규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단속을 하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또 뭐 저기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이걸 조작을 하고 한마디 시세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있는 돈을 밖으로 빼돌려서 이렇게 별도로 쓰고 전번에 단속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가 억만진창으로 운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이걸 처벌하기 위한 규정조차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합법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데 지금 여기에서 너무 많은 지금 폐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일정하게 법률이 구비될 때까지 거래 중지를 시키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 한번 보세요. 가상화폐가 중국 사람이 대부분 철구라고. 지금 가상화폐의 절반 이상을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걸 갖다가 한국에 팔아먹고 있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데도 실제로 중국은 가상화폐를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미국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래소하고 상품권 회사를요. 이것들이 뭔가 수상하다 싶으니까 조사에 들어갔는데 털어보니까 발행한 만큼의 상품권에 돈이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품권 회사 주인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주인하고가 동일인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위반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박장에 오나가 도박장의 벽에다가 각종 이렇게 CCTV나 설치해 놓고 지가 직접 도박을 하면 누가 거기 가서 도박을 하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는 지금 이 가상화폐가 정확하게 업종으로 어디에 속하는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업종들이 자, 이게 있을 화폐라고 인정을 해서 금융시장으로 공식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일종의 무슨 암호칩 거래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도토리 파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금융이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금융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죠. 그런데 통신 판매업, 핸드폰 파는 것도 통신 판매업 아닙니까? 핸드폰 파는 회사를 갖다가 등록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를 이렇게 팔고 사고 하는 거래소를 운영을 한다면 저 돈이 말입니다. 하루에 거래되는 돈이 몇천억 조가 될 수도 있을 건데 큰 거래소는요. 몇 조가 되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돈이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래소에 그것이 정부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무슨 조폭인지 사기꾼들인지 주가 조작꾼들 그러니까 가상화폐 조작꾼들인지 알 수 없다 하면 그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관련 사기 경력이나 전과 기록이 있다면 금융업을 종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요. 금융 관련 사회이사도 그런 경력을 갖다가 따져서 하자가 발생하면 근무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규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업종의 자유라고 규제하지 말라고 하는 홍 대표는요. 억압과 국가라는 부분에서 최소한 갖추어야 될 룰, 딴 것도 아니고 돈이 수천억, 수조원, 수십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판을 정부는 손을 놓고 간섭을 하지 말고 지켜봐라.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자유시장 경제는 그야말로 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지요. 거기서 자유시장의 의미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난무하는 시장을 누가 자유시장이라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적어도 공정한 부분이 이렇게 지속될 수 없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말을 하지 않고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의 돈을 편취하거나 정보를 이용해서 장난을 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전부 각자의 판단과 머리와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어가는 부분이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다. 그 속에서의 머니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와 업종의 자유, 규제 부분에 대해서 홍 대표는 매우 잘못된 예를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의도 정권거래소가 카지노 도박장이다. 그건 매우 다르지요. 자, 카지노라고 하는 부분은 공인된 도박이고요. 적어도 정권거래소는 기업을 위한 자금을 제공을 한다라는 명분 하에 그래도 수많은 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처벌 조항도 촘촘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도박장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도박장에는 출입 가능한 자 못한 자가 구분만 있지 그 안에 들어가서는 따듬 일든 어떠한 어떤 제재 조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속에서 따먹어도 그만인 데가 도박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주식에 있어서는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된 속에서 거기에 어떤 이 장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시도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장난이 있고 함부로 이렇게 개미가 들어가서 따기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요. 자, 그렇지만은 정권거래소가 카지노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 가상화폐가 바다 이야기라면 정권거래소는 규칙과 제도와 법률이 있는 데고 지금 이 가상화폐는 아무것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지금 아사리판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권거래소하고 비교를 해서 카지노에 비교하는 부분입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는 적절할 때 빛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중국 사람 욕하다가 창피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사람이 변기 닦은 걸로 이 호텔 유리컵을 닦는 장면이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장면이 똑같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거는 뭔가 하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노동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일을 하거나 같은 시간의 노동으로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한국의 대기업 계열, 그것도 한국의 아마 10대 기업 안에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 계열 호텔에서 이런 상태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그 호텔뿐만 아니라 한국에 내노라 하는 뭐 5대 재벌쯤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하는 호텔이 다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국의 이 호텔들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호텔들은 어떠할 것이며 일반 모텔들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호텔에 갔을 때 그 베갯잎도 갈지 않고 툭툭 털고는 그대로 쓴다고 하고 변기용 수세미로 욕조하고 컵을 세척했다고 하면 변기 닦다가 그러면 호텔에 가서 유리컵도 쓰지 말고 이 욕조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리고 베개는 들고 가고 그래서 한 유명한 여성 성악가는 세계적인 성악가는 호텔에 갈 때마다 이 세척용 물건들을 여러 차례 들고 가고 베개도 들고 간다 이런 소문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호텔 가면 메이드라고 하는 일하는 여자분들 계시죠. 대체로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통 한 명당 15개 객실을 청소하는데 한 개 하는데 한 1시간쯤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호텔의 직원이 아니라 아웃소싱해서 한마디로 파견 근로를 하는 외주업체에 준 하청 용역이죠. 그래서 15개가 기본이고 그걸 넘게 하면 오버해서 16개, 17개 하면 월급도 그 더한 호텔 수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호텔 룸만큼. 그래서 보통 15개가 기본인데 너댓 개를 더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댓 개를 더하면 20개를 하는데, 한 개당 1시간인데, 20개를 하면 20시간인데, 어떻게 하루에 그 사람들이 20시간을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0시간 하고 20시간짜리로 하려니까 수세미를 바꾸어 끼우는 그런 부분도 귀찮아서 그냥 다 해버리는 거고, 최소한 자기가 편한 대로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이 해서 내가 20개 했으니 5개 룸값 더 주라,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호텔은 근데 이 사람들을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직접 일을 시킬 수도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도급 업체다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아웃소싱 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하나를 청소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2~3명이 하나를 하겠지만은 빠듯하게 우리한테 용역을 주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에 청소하는 물품대를 생각하면 그렇게 2~3명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호텔마다 어떻게 해라고 매뉴얼은, 청소 매뉴얼은 갖췄지만은 우리한테 주는 용역비나 그 다음에 수입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호텔 이런 용역, 청소 용역 도급 입찰에 참가하면 경쟁이 하도 심해가지고 단가가 거의 최저단가 수준으로 가게 되고, 그걸로 받아가지고 해봤자 남는 것도 별로 없어서 오히려 지금 일을 적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호텔의 청소 용역 사업은 남는 게 없는 장사라는 어떤 생각이 팽배해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급 단가를 낮게 주고 그 다음에 인력도 밖에서 다 데리고 오지. 그러니 외초에 전문 인력이라거나 사명감이라고는 여기에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세제를 묻히지 않은 수건으로 물컵을 닦았다 하고 이제 신라호텔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화장실 쓴 것 같고는 아닌 모양입니다. 물컵을 다 해수해서 살균 처리해서 재배치하겠다. 롯데호텔은 현재 벌어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러고, 비스타 워커힐 호텔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심각한 상황으로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이럽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관광객 중요하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무슨 뭐 호텔 성수기다, 그리고 무슨 한국을 관광입국으로 세워야 된다 어쩐다 하고 이러는데요. 또 요즘 툭 하면 별 5개입니다. 개나 소나 별 5개인데요. 자, 신라호텔은 국내 최초의 별 5개고 롯데호텔도 별 5개고 다 별 5개 호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3년마다 이렇게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 지금 이런 청소 문제가 등장한, 위생 문제가 등장한 신라 롯데호텔에 5성급을 주는지 안 주는지 비스타 워커힐 호텔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거를 평가합니까? 관광공사가지. 그러면 관광공사는 호텔하고 다 짝짝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대로 무슨 평가를 해 왔겠습니까? 이번에 된통 잘 걸렸는데요. 무슨 특급 호텔에 패키지 해가지고 일부러 호텔에 가서 자고 오고 하시는 분들, 정말 호텔 방이 그게 뭡니까? 제가 볼 때 그 밑에 이 양탄자 깔려 있으면 정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호텔에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쿰쿰한, 좋은 호텔도 쿰쿰한 냄새가 난다든지, 정말 유리컵을 이걸 마셔도 될까, 이런 갈등이 똑같이 들었었어요. 이제는 정말 죽어도 안 갈 수 있으면 그런 호텔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호텔 겉으로만 빛과 번쩍하지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한국에 뭐가 중국보다 나은지 우리 스스로 반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